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이곳에선 옷이 중요한 생계수단의 하나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가 수출품의 77%로 400만 명이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소녀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소녀들이 일하던 한 의류 공장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8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대로 건물 더미에 깔리고 만 것인데요. 곧바로 긴박한 구조 작업이 펼쳐졌지만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1,1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사상 초유의 참극. হিন্দু মেয়েটা বলল দিদি কি যেন পড়ে যাচ্ছে। আমি তাকাতেই মনে হয় 10 সেকেন্ডও হবে না, একদম ফ্ল্যাট হয়ে গেল ওগুলো পড়ে একটার সাথে একটা লেগে। যেরকম লিফট থেকে মানুষ নামে সেরকম মনে হলো আর কি, তখনকার অনুভূতিটা আর কি।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옷을 납품하던 이 공장의 붕괴 사고로 인해 방글라데시 소녀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প্রথমে ডেকে বলে দেয় অতদেরকে শিপমেন্ট, তারপরে বডিগুলো এতদিন আগে বের করে দিতে হবে। দেখা যায় মাসে একটা করাই অথবা দুটো হয়, এরকম রাত 3:30 পর্যন্ত ডিউটি করা। 빠른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심지어는 감금된 채로 옷을 만들어야 했죠. আর বিশেষ ক্ষেত্রে 5 কাটায় আটকায় রাখি দেয়, বেরোতে দেয় না মেয়েদেরকে। তো 사고가 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 불법 증축으로 지어진 건물엔 여기저기 균열이 가 있었던 상황. 하루 전날 경찰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장주들은 소녀들에게 옷을 만들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তখন ওরা বলল যে তোমরা যদি না ওঠো তাহলে তোমাদের বেতন দেওয়া হবে না এবং কি তোমাদের চাকরি থেকে দরখাস্ত করা হবে, এরকম তোমাদের যেটা করতো কোনো জায়গায় চাকরি নিতে পারবে না, হ্যান অনেক কথা ওরা বলে।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죽음에 사과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প্লাস্টার আছে, বালি সিমেন্টে প্লাস্টার করছে, ওই পিলারের ওখান থেকে প্লাস্টার খুলে গেছে, জাস্ট চুল পরিমাণ এতটুকু। এটাকে তারা যেমন মানুষ কাল দিন বলে না, 이 공장에 하청을 준 해당 패스트패션 업체들도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It is impossible to be a compliant factory with the coals offered prices. If they want to do the business, they will have to go to the non-compliant factories. Like, you have seen shower tragedy. So many people died. 그러나 이번 참사를 통해 패스트패션 업계의 구조적인 관행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낮은 단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린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시설들을 갖추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라나프라자 사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화재 사고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업체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이제 업체들이 계속 그런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거든요. 이 같은 참사의 역사는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오릅니다. 뉴욕의 한 의류 공장에서 난 불로 146명의 소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들 역시 감금된 채 일을 하다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안산에 있는 그 공장에서 불이 나가서 무려 22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단이나 장비나 그 적체돼 있어가지고 비상구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옷값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의류산업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동으로 더 싼 인건비를 찾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들로 그 생산처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죠. 의류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인건비입니다. 우리는 그저 싼 옷만 입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빠른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량 생산 속에서는 분명하게도 의류 노동자들의 눈물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싼 옷을 쉽고 빠르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말이죠. 사실 옷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의 농약의 사용의 10%가 이 면화 재배에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농약이 사용이 되고요. 세계 25%의 살충제가 면화 재배를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물이 1,500리터나 소비가 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아랄해는 면화 재배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줄면서 사막화가 진행돼 왔는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였던 이곳은 불과 30-40년 만에 수량이 90%나 줄어 이젠 물고기조차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패스트 패션 업계의 대량 생산과 해외 아웃소싱이 이런 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섬유에서 호재,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해서 걔가 재짓게 되면 걔는 이제 그 다음에 염색을 갈 때는 필요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히 없애줘야지 돼요. 그럼 없어진다 하는 말은 거기에 한 10 내지 15% 가해졌던 물질들이 폐수로 나간다는 거죠. 지난 2011년 그린피스의 조사로 중국 양쯔강과 주강 삼각주에 다량의 독성 물질을 방류하는 섬유 공장들이 확인됐는데요. 해당 공장들은 세계적인 의류업체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 규제되는 이 물질들이 중국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폐수 유발이 많은 물질들을 규제가 덜 되고 있는 어떤 후발 개도국 같은 데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제적인 규제하고는 달리 새롭게 여기서는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은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의류업체들이 생산처를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는 것 역시 공해 수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의료 산업들이 제3세계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영국 출신의 배우 엠마 왓슨은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옷을 만드는 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를 직접 찾아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꼽히는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한국의 엠마 왓슨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 소비 사회에서 패스트 패션은 분명 손쉬운 선택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싸고 유행을 따르는 옷에 열광해도 좋을까요?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예요. 당장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누군가 한 명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가장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단순히 가격,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까지 더 과연 이 옷은 얼마만큼 공정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대안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패션이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린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제 우린 어떤 선택을